사기를 저지르거나 행정 또는 민사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을 사칭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정교한 형태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엄격한 제재를 받는 행위입니다. 아니,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다 있어. 도로에 음료 쏟고 절망한 독일인이 한국인들이 가방째로 담아 훔쳐가자 경악한 이유. 여기 야밤에 주류 배송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독일인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컴컴한 밤 도로에서 목숨을 걸고 술병을 처리하다가 웬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막시밀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고 다행히도 저희 마을 근처에 주류 공장이 있어서 저는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트럭을 몰며 주류 운반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저희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민 및 영주권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시작함에 따라 웬 동양인들이 떼거지로 마을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제 평화로운 마을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양인들의 정체는 전부 중국인들이었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은 독일에 정착하기 위해 저희 마을로 왔음에도 도저히 이곳에 동화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독일 주민들에게 중국어로 말을 거는 황당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정말 바퀴벌레처럼 엄청난 속도로 증식해버려서 소수였던 중국인들은 이제 마을 구성원의 상담수를 구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끄럽게 떠들었고 심지어 한밤중에 모여 고성방가를 하며 야유회를 하는 일도 잦아서 주민들이 밤 잠을 설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기에 중국인들의 예의 없는 모습에 대놓고 항의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매너도 모르는 중국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들의 수치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독일 및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 가끔 으슥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이와는 차원이 다른 천박함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산책로나 길거리 한복판,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에서도 거리낌 없이 바지를 내려댔고 이들 때문에 아름다웠던 저희 마을은 똥범벅이 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개를 산책시키다가 강아지의 배설물보다 몇 배나 거대한 인간의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역겨운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한적한 분위기를 가진 지상낙원이었던 저희 마을은 점점 중국인들의 노상 배변과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고성방가로 인해 처참하게 부서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던 와중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제가 맥주를 운송하기 위해 트럭을 볼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중국인들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도로 상황이 매우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독일인들, 특히 저희 마을 사람들은 운전을 매우 교양 있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기로 유명한데 중국인들은 정말 살면서 본 적도 없는 오늘까지만 살겠다 식의 난폭 운전을 선보이곤 하거든요. 저는 목숨을 담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중국인들의 운전 태도에 치가 떨렸고 참다 못해 클락션을 울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무단 차선 변경과 위협 운전을 하던 중국인 운전자는 제 클락션 소리에 화가 났는지 제게 보복 운전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 운전자는 무슨 자신감인지 조그마한 소형차를 타고도 정말 금방이라도 사고를 낼 것처럼 위험한 운전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의 차량을 박아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기 직전에 가까스로 운전대를 틀어버렸고 그 중국인 운전자는 끝까지 도발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제가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방향을 틀게 되면서 트럭에 실려있던 엄청난 양의 맥주들이 쏟아져 버렸거든요. 저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수습을 하려고 했으나 역시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망감을 느끼며
맥주를 주워 담던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난폭 운전을 하던 중국인들이 제 상황을 보고는 하나같이 갓길에 차를 대더니 이내 쏟아진 맥주를 주워 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들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 맥주를 주워 담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훔쳐 가져가기 위해 맥주를 주워갔죠. 이들은 맥주를 양손 가득 담아가는 것도 모자라 별도의 가방까지 가져와서 자신들의 차량에 싣기 시작했고, 이를 본 다른 중국인 운전자들도 좀비 떼처럼 몰려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도 모자라 도로 한복판에까지 차를 세우며 다른 차량의 통행까지 막아댔거든요. 이들은 차량을 비키라는 클락션 소리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그저 맥주를 훔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의 진로 방해 때문에 꼼짝없이 도로에 갇혀버린 독일 운전자들은 중국인들의 야만적인 도둑질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하지만 정작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손해까지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인들을 말리며 제발 도둑질을 멈춰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은 중국인들에겐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이들은 제 절규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듣고도 그저 자신들끼리 중국어로 시시덕대며 웃었고 저를 조롱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향후 있을 회사 측과의 재계약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거라는 절망감에 휩싸였고 이내 도로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가장의 눈물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바빴고 자신들의 차량이 훔친 맥주로 꽉 차서 도저히 공간이 없자 맥주를 개봉하며 그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기까지 했거든요. 중국인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지 몇 명은 술에 취해 그 자리에 그대로 자빠져서 잠들기도 했고 심지어 도로에 토를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도저히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남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혀야 자신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는 훔친 맥주를 다시 훔치려는 중국인들이 나타나서 중국인들끼리의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그저 망연자실해 있을 뿐이었죠. 이곳은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경찰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중국인들은 그렇게 난장판을 부리고 음주운전까지 하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깨진 병과로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이날의 경험으로 도난당한 술값과 배송 지연 및 사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도 도로에서 몇 시간씩이나 갇혀있으며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노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중국인들에게 항의하기엔 이젠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불어난 상태였거든요. 이곳은 저희 마을이자 고향이었지만 이미 저희의 발언권은 없어졌고 중국인들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망쳐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마을은 완전히 중국화가 되어버렸죠. 덕분에 중국에서 유명해진 저희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리워하던 주민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제 아들이 저와 같은 회사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됐죠. 부자가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첫 출근을 앞두고 과도한 긴장을 하길래 운전을 봐주기 위해 조수석에 탑승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제 아들은 야간 주행이 너무 긴장됐는지 제가 사고를 냈던 지점과 비슷한 곳에서 똑같은 사고를 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맥주를 엎질렀기에 어찌어찌해서 보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 아들이 운반하던 술은 고급 주류였거든요. 특히나 시골 마을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야간 도로는 그저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했죠. 하지만 마땅한 수는 없었고 저희 부자는 목숨을 걸고 쏟아진 술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술병들을 단둘이서 치우는 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안 그래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운 도로에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기까지 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도저히 답이 없는 암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웬 다인용 버스가 저희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40인승 버스는 바로 옆 갓길에 정차하더니 이내 웬 동양인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 그날의 경험이 떠올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분명했고 저는 이들이 고급 술을 훔쳐간다면 이번에는 정말 저희 가족이 파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기겁을 하며 이들을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 곧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휴대폰 플래시를 켜더니 술병을 주워서 원래 있던 보관함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몇몇은 관광버스에서 표지판을 꺼낸 뒤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술병을 수거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들도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통행이 완전히 마비되고 인명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동양인들의 기지 덕분에 단 3초 만에 해결된 것이죠. 저는 3년 전과는 다른 이러한 상황에 넋이 나간 채 동양인들의 행동을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험한 야간 도로에서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가 있단 말이며 그것도 버스 안에 있던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에 동참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그동안 제가 봤던 중국인들의 모습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열심히 술병을 주워 담으며 다른 동양인들에게 지시까지 내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떤 중년의 남성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체 중국인이 맞는 거냐며 어째서 이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저를 도와주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이 남성은 왜 바빠 죽겠는데 당연한 것을 묻냐는 듯 귀찮은 기색으로 번역기 앱을 켰는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그는 한국인이었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돕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고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트럭 사고는 종종 일어나곤 하고 그럴 때마다 근처에 한국인들이 도와줘서 금방 수습되곤 한다며 여럿이서 하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그걸 안 도와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는 감동적인 말까지 덧붙였죠. 심지어 이 현장에는 파독 광부 출신 한국인 할아버지도 계셨는데요. 그는 성치 않은 몸으로도 열심히 깨진 술병을 포대에 모아 담으셨고 저는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서 한사코 말렸지만 한국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봉사를 수행하셨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서툴지만 명확한 독일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젊었을 때 독일 덕분에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들은 은혜와 원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는다고 말해왔죠. 제가 듣기로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오히려 독일 쪽이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큰 이익을 봤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오히려 독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정말 겸손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은혜를 갚는다면 도대체 복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무자비함을 보여준다는 건지 매우 두려워지기도 했죠. 그 와중에 웬 정체불명의 봉고차가 현장을 지나가려다가 갓길에 멈추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곧 중국인처럼 보이는 3명이 내려서 술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한국인들을 얼핏 보고 자신들과 같은 중국인들로 착각한 모양이었고 평소 하던 대로 물건을 훔쳐가려고 한 모양이었죠. 그러나 소심하고 조용한 독일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고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술을 훔쳐가려는 중국인들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중국인들은 정말 맞아 죽기 직전에 신발까지 벗겨진 채로 급하게 꽁무니를 뺐거든요. 아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같은 진상을 조련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저는 중국인들을 아무래도 통제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대부분의 술들을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절과 호의에는 국경이 없으며 때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인간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수고비를 건넸지만 한국인들은 돈을 보고 연신 손살에 치더니 순식간에 그들이 타고 왔던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제 아들에게도 인류애와 사랑에 대해 교육해줬고 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마을 및 독일 언론 곳곳에 제보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기적과도 같은 선행은 온 마을에 퍼졌고 독일의 유명 일간지에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러한 선행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이 했을 거라며 이 마을에 대체 한국인들이 어디 있냐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그들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선행이 점점 더 널리 퍼짐에 따라 저희 마을 사람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독일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저 외면하기만 했을 거라며 또한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회피적인 분위기가 마을을 망친 거라며 반성했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는 늦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씨는 저희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고 이러한 협동을 통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은 저희는 그제야 직접 행동했죠. 일단 저희는 중국인들의 각종 경범죄 및 음주운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적극적인 신고와 민원을 넣으며 주기적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저희 마을을 만만히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부족했던 경찰 인력을 추가적으로 증원했죠. 그리고 지역 균형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마을로의 추가적인 중국인 이주를 막고 순찰 강화를 통해 마을에 폐를 끼치는 경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의 중국인들은 절도 및 강도짓이 발각돼서 추방당하기도 했죠. 덕분에 마을은 조금이나마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이젠 중국인들도 막 나가지 못하고 저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마을 분위기도 매우 좋아진 상태인데요. 물론 저희는 바보같이 흘려보낸 시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고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이 마을에 남아있지만 언젠간 이들도 전부 내보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마을 그 전에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인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줄 아는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